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금석 라스피라줄리 예술의 심장이었다입니다. 자, 우리가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보면 이곳에 파란색 장식이 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자, 투탕카멘은 기원전 13세기 인물입니다. 자, 이 신비한 파란색에 대해서 자, 다음 인물을 보실까요? 또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마지막 왕인 이 사람이 죽은 때가 기원전 30년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이 여인의 눈 화장에 신비한 청색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네덜란드 화가 베르베르의 익숙한 그림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리고 우유 따르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1600년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신비한 청색이 보입니다. 자, 신비한 청색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신비함이 과연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라스피라줄리라고 하는 물성입니다. 자, 이것이 처음 사용되었던 때가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자, 유프라테스강 우르 지역이라고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인류 4대 문명 중 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런 조각상이 출토가 됐어요. 이것은 수염 날린 황소입니다. 이 황소의 수염 부분에 역시 신비한 청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뿔 부분에도 그 신비한 청색을 연출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청금석이라는 이 물성의 라스피라줄리라고 불리는 이것은 과연 어디서 그 신비함을 갖고 왔을까요? 자, 보여주세요. 이곳은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의 아주 특수한 산악지역입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곳은 바다크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암석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석은 당시에 푸른 금이라 불리면서 상당히 귀한 돌이었어요. 자,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이 신비한 청색이 어떻게 안료로 사용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이 안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청금석이라는 이 암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잘게 부셔요. 그 곱게 부셔진 그 가루를 왁스 녹인 데다가 섞어요. 그리고 그곳에 린시드 오일을 다시 반죽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반죽한 것에 잿물을 부어서 아주 순수한 푸른 입자를 추출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에도 현대회화에도 쓰입니다. 저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물감이 르네상스 시기에 사용이 됐던 바로 그 신비한 청색입니다. 자, 이것이 물감으로 사용되어질 때 르네상스에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성화를 그리고 프레스코 벽화를 그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르네상스 화가들에게는 후원자가 있었어요. 하물며 이 후원자가 그 그리는 화가에게 묻습니다. 이 라스피라줄리를 얼마나 쓸 거지? 또는 어느 곳에 사용할 거냐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암석이었을 때의 이름과 물감이었을 때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 물감의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산악 건조 지역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오면서 바로 바다를 넘었다 라는 뜻으로 울트라마린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것이 현대까지 사용되는 울트라마린 블루라는 특수한 청색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되는 성화에 사용되는 프레스코 벽화에 그 청색은 아주 특수한 절대적 인물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실래요? 이게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와 예수라는 시리즈의 작품이 지금 현대도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에서 이 신비한 색이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고의 그림을 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있는 밀밭이라고 하면 청색만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란 집이라고 해서 청색만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다른 색들이 혼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색이 주는 신비함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 또는 아몬드 나무 같은 작품들이 훨씬 더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고고의 작품 속에 연출이 된 그 신비한 청색이 바로 울트라 마린 블루입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에 그리고 반고우는 19세기 화가죠. 점점 현대 이르기까지 이런 신비함이란 것이 우리나라에는 특수한 작가가 있었을까요? 있죠. 수화 김환기의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신비한 청색을 전묘법으로 연속해서 전체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시인 김광석의 시에서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명제이죠. 이렇듯 이 신비함이라는 것은 청색이 주는 우리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감성이 울트라마린이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굉장히 재밌는 예술 에피소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자,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천문학적인 액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가인 원화로 5천억 원에 낙찰이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작아요. 가로 세로가 45 곱하기 66cm입니다. 이 작품의 명제는 살바토르 문디라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세상의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작품이 그 어마어마한 고가로 낙찰이 되었을 때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누굴까? 라는 것에 많은 관심이 몰립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크리스트에서는 이것은 사우디의 어느 왕세자인데 빈 압둘라라고 합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후사가들이 그들의 경제 사정을 살펴보죠. 도대체 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이것을 구입할, 그리고 예술적 안목이 없는 왕세자 아닐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탐문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 수장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2017년 11월 11일에 이 어마어마한 미술관이 개관을 합니다. 그 미술관은 사막의 루브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사막에 있을까요? 사막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만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미술관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공식명은 아부다비 루브르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미술관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은 프랑스의 장 르벨이라는 건축 거장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관할 때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이 그곳에 눈이 쏠렸어요. 물론 다른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바로 살바토르 문디에 대한 공개를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는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꽉 잡고 있었던 천재이면서 르네상스에 단순하게 벽화 그리고 성화 그리고 그런 천재가 아니에요. 도시를 설계하고 심지어 도로를 계획하고 수도 없이 많은 성당을 짓고 그게 주각상을 갖추고 이러한 빅사이즈 천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 평면 회화로 남긴 작품은 단 18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개의 미완성 작품이 있어요. 그 하나가 살바토르 문디예요. 말하자면 이 작은 5천억 원에 상당하는 이 작품은 미완성작입니다. 그럼 어떠한 가치를 말할까요? 근데 우리가 아부다비를 말할 때 이건 무슨 독립국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UAE라고 말하는 소위 유나이티드 아랍 에밀리트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토후국입니다. 이 UAE는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부다비, 두바이 등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바이를 두고 UAE의 수도다? 또는 두바이는 독립된 국가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UAE의 수도는 아부다비입니다. 왜냐하면 UAE 전체 경제의 75%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부자 토호국입니다. 그럼 이 아부다비가 루브르와 예술에 접촉하면서 거대한 미술관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히 센시티브한 일이에요. 그 아부다비가 갖고 있는 진정한 권력은 그들이 생산하는 석유, 그들이 신생산업으로 부상시키는 농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인 예술입니다. 예술은 정치, 경제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국가의 진정한 권력이죠. 아부다비는 그만큼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바도르 문디에 대해서 또 보충해 볼까요?
그렇다면 살바토르 문디는 무엇을 그렸냐 하면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구세주를 그린 거죠. 말하자면 예수의 초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장코자 그 열망을 이룬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의 왕세자예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살바토르 문디의 소장자는 누굴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빈 샬만입니다. 자, 빈 샬만은 표면적으로 다른 왕세자를 내세워서 이 작품을 사들이죠. 그런데 약속한 2017년 11월 11일에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것에 대한 관심을 더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호사가들이 말합니다. 오만 앞바다에 한번 가봐.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요트가 있거든. 그 요트에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 앞바다의 이 호화 요트에 과연 5천억 원에 속하는 예수의 초상이 걸렸다. 그것도 이슬람 국가가 다음 실세인 빈 샬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것의 미스테리는 바로 이 심대한 청색에 있습니다. 그 살바토르 문디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울트라마린 블루입니다. 그리고 살바토르 문디가 왼손에 투명한 구슬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구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주를 뜻하게 그렸습니다. 자, 18점의 레오나르도 작품 중에 역시 모나리자도 그에 속하죠. 그러나 이 미완성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게 이 소장자가 이슬람 국가의 다음 실권자라는 것에 어떠한 등식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 소장한 것에 가장 최고의 가치는 울트라마린 블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청금색, 라스피라줄리,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 그 신비한 청색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